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논란 끝에 지역사회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지난해부터 공사에 돌입했는데요.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젠 경기 침체가 걸림돌이 돼 좀처럼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항에서 100길로 10여 분 거리의 섬 대경. 이 섬 일원 2.15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오는 2029년 완공 계획으로 민간 자본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복합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자 사업은 지난 2021년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 속에 적절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6개의 위치와 생활용 숙박시설 건립 등을 두고 지역사회 내 적잖은 이견 속에 진통만 거듭하다 지역사회 내 끈질긴 소통 노력으로 어렵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공사가 전격 시작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목공사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단지 조성공사는 40%의 공정률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도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서 골프장 연대하여 해양관광산업 단지 조성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도개발의 핵심 SOC 사업인 1,180억여 원 규모의 16교 조성 사업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15개 관광 테마 핵심 사업들의 건축 공사도 아직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금융 비용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악재 속에 사업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생활용 숙박시설은 기존 출자사가 투자를 차려하면서 사업 시행 방식조차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재대 인상률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GRD라는 SPC 출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GRD라는 SPC는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을 금년도 내로 다시 재결정할 건데 시공사 측은 생활용 숙박시설 사업을 제외하고 핵심 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을 올 상반기 경호초등학교 이전 사업의 시작과 함께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남해안 해양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 경기 악화라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 속에 여수 경도 해양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드론 상용화 실증에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전남도와 항우연, 테크노파크, 공항공사 등 드론 UAM 상용화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8월부터 고흥에서 진행될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 추진 일정과 발전 방향, 상용화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전국 최초로 고흥만과 등량도 일원에서 드론 이착륙장을 위한 버티포트를 시범 운행하고 이를 남해안권 관광벨트와 있는 스카이투어 시범 사업으로 확대하는 UAM 관광 상용화 선점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의 대응 방안 중 하나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부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 의미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86살 변중진 씨. 변 씨는 지난달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고흥군에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인을 만나러 처음 고흥을 방문했다가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제 인심도 좋고 그 해무로 갔더니 부산서 왔다 그러니까 양을 더 주고 너무나 참 진솔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자체에 경제적 활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곳만 아니면 어느 자치단체에든 기부할 수 있다 보니 한 지방도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부가 지금도 이제 아름답고 이래서 그 장인 장모님을 생각해서 고흥에 기부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기부제 시행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전라남도에는 200여 명, 고흥군에서는 150여 명의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 확보가 절실한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 관광 패키지 등 고흥군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 외지인과 향후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고향 사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가 튀르키예의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조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로 전남지사는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아카이브는 여순사건 미디어 자료와 역사 유적지 소개, 추모 공간 등 5개 메뉴로 구성됐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후속 지원 사업과 주요 동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여순사건 아카이브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의 후속 조치 사업으로 2021년 10월 임시로 운영되다 이번에 독립된 홈페이지로 구축됐습니다. 목포시가 원도심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지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목포시의 부동산 매입 상황을 전부 살펴봤더니 사실상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시는 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2020년부터 10건의 건물과 땅을 사는데 45억 원을 썼습니다. 혈세로 매입한 건물들은 근대역사 공간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까? 목포시가 1억 3,400만 원에 매입해 2억 7,500만 원을 더 써서 수리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출입문은 잠겨있고 유리창 너머 내부는 창고와 다름없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문화 실험 공간으로 출발한 꼼지락 실험실 1관입니다. 여기 문 열어요? 안 열는데? 못 닫을 때는 한 번씩 열고. 한 번씩. 매입에 1억 2,700만 원, 시설공사에 3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된 꼼지락 실험실 2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주방,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역시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1억 5천여만 원에 매입해 목포 주전부리를 판매했던 매장은 먼지만 쌓인 지 오래입니다. 여름에 그만둬서 안 되니까 한 달도 못 있을 거예요. 목포 민어거리의 자투리 땅. 무허가 상태였던 건물이 철거되면서 공터만 남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43제곱미터 13평의 기다란 공간을 개방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쪽으로 길 낸다고 그러고 하루 정도 그거 가는 길이 좁으니까. 1억 4천짜리 땅은 고작 관광 안내판 놓을 장소로 추진 중입니다. 부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까지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안내판 같은 거 좀 설치해가지고. 3억 3천만 원에 매입해 리모델링에 2억 2천만 원이 든 사거리 모퉁이 건물은 보수 정비까지 다 끝내놓고도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선착 문화 플랫폼이라고 좀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정확하게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에 8억 원이 투입된 갑자옥 모자점은 모자를 전시하는 모자 갤러리 1관. 절차를 무시하고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에게서 매입한 총 사업비 10억여 원의 건물은 체험 중심 모자 갤러리 2관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혜 매입 의혹이 제기됐던 총 사업비 4억 6천여만 원짜리 폐창고는 근대 건축자재 보관센터로 만들고 있지만 정작 전시할 건축자재는 기와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 자산에 대한 건축 자재를 보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시나 체험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 건물을 왜 샀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활용 방안도 주먹구구 임기응변식. 담당 공무원마저 수차례 바뀌면서 500억짜리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사업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도가 도내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선발됐다는 비판이 일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호주로 출발한 전남 지역 중학생은 50명.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참가자들로 4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어학과 문화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1인당 900만 원에 해당하는 연수비의 80%에서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만큼 모집 당시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가운데 78%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8개 시군에서는 한 명씩도 선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대상자가 50명을 선정하면서 8개 시군은 한 사람도 지금 배정이 지금 안 됐죠.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를 주관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측은 시험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다는 입장. 전남 도의원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걸맞지 않고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 단위의 교육 환경하고 군 단위 환경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더 선발 과정이 더 유리하잖아요.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한번 쿼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흥원 측은 올해는 선발 인원을 80명으로 늘리고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선발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교육청과의 협력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올해도 7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될 예정인 전남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지원 예산도 선발 인원도 늘어나는 만큼 전남의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에 걸맞는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 개편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의료팀을 신설한 데 이어 공공보건의료 주요 사업과 재정 지원,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등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야간 응급진료 지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 민관 협력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달 열리는 매화축제를 앞두고 광양시가 교통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매화축제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주차장 운영과 요금 징수 방안, 교통 상황 유튜브 생중계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년 만에 열리는 광양 매화축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 동안 다음면 섬진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흥읍 내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한 확보장 공사가 시행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고흥구는 고흥읍 홍교에서 차이나타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확보장 공사가 오는 28일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라며 고흥읍 소재지 일원의 도로 병목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읍내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